공수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지금 여야 간의 내관일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 공문을 국회로 이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네네네. 있는데 일단 짧게 이 공수처장 좀 임명 절차랄까요? 좀 네. 어떻게 되는지. 일단 네.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통령 소속돼 있는 정당에서 2명, 다른 야당, 네. 교섭단체인 야당에서 2명. 2명. 그렇게 이제 추천 7명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음. 그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하는 분을 이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지금 2명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야당 몫이 이제 2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예 위원 추천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은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그 7명 중 6명이 동의 요건을 더 가지고 사실은 야당에서 이게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과 뭐 바른미래당, 일종의 예전에 국민의당이나 교섭단체가 3개였죠. 그러니까 그 3명에다가 민주당 2명에다가 통합당 하나, 이제 바른미래당 하나 이렇게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이면은 이제 좀 친여성향이나 중간에서라도 최소한 그 추천이 구성은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교섭단체가 3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네. 통합당에서 지금 2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교섭단체가 안 나오고 2명의 추천권이 있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계속 비토를 놓으면은 계속 이게 안 되지 않냐라는 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서 이제 21대에 들어서 국회 규칙을 좀 바꾸려고, 이게 법안이 아니라 국회 규칙에서 만약에 국회에 이렇게 그 이제 임명권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은 야당이 아무것도 만약에 추천 안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며칠 내에 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하게끔 한다는 안이 지금 규칙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게 해법으로 지금 네.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당이 반대하는 조건, 네.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조건에서는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한 거네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헌법에서는. 민주당은 우회적으로 국회 규칙을 바꿔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칙이란 거를 지금 저도 무슨 말인가, 왜 규칙이 나오지라고, 왜 그래서 국회에서 백현영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길래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국회 내 규칙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상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회에다 요청을 한 거잖아요. 빨리 4명 위원 선정을 해달라, 네. 지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규칙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국회 내 규칙을. 네. 만든 건 아니고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법적 시한이 지금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뭐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장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이 돼야 될지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수처장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공수처가 상대를 해야 되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쪽과 무관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영란 씨나 뭐 전에 그 헌법재판관 하셨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게 어차피 옥상옥이긴 하지만 설치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분이 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좀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유스럽게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제야 인사 뭐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네. 근데 한성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친문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분은 아닌가요? 그런 성격 자체에서는 오히려 그런 색깔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권력 그렇습니다. 지형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제야 인사가 맞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근데 공수처법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동의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당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지금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보면은 마치 이제 야당이 거악이고 야당은 뭐 무슨 적폐고 토착외구고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분들도 우리 국민 중에 일원이고 굉장히 많은 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도 좀 동의할 수 있는 분이 네. 지금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오늘 특례시 이야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최영호 변호사, 특례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뭔지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뭐 특례시 하니까 이제 아마 정확한 내용은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광역시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뭐 광역시 정도의 의미인가 정도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특례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면은 98년도부터 비슷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도의 사무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특례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지자체 중에 좀 큰 데는 그때는 5개 1988년도는 울산 포함해서 한 5개밖에 안 됐어요. 전주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개는 너무 크니까 니네들은 좀 특례를 좀 두자. 그냥 단순히 1만짜리 기초지자체랑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권한을 좀 더 주겠다. 그래서 권한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 그래서 특례예요. 이게 이제 사실 특례가 늘어난 게 2003년도에 지방자치법 175조가 개정이 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더 줘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광역시를 더 안 만드니까 100만 이상 도시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를 더 주자 해서 50만 특례, 100만 특례가 2010년도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창원에 가셔가지고 창원이 계속 광역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남에는 이미 부산하고 울산에 광역시가 있으니까 사실은 광역시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수도권 3개시하고 지금 창원시하고 이 4개시만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광역시가 안 만든다는 게 사실은 일종의 지금 불문율처럼 돼 있어서 창원에 가셔가지고 특례시를 만들겠다 딱 하신 거예요. 그럼 법적 명칭으로 특례시를 만든다고 한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100만 특례가 지방 분권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2010년에 네. 특별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100만 특례를 지방자치법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럼 특례는 동일해요. 뭐 더 생기는 건 아니고 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뭐 내부 규칙으로서 특례를 더 만드는 거지 법문은 똑같아요. 네. 100만 이상 도시에게 행재정적 특례를 주겠다. 그러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2019년 3월달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법적 명칭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네. 이제는 기존에는 2010년도에 150만 특례든 100만 특례든 상관없이 기초지자체는 시군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2019년 3월에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이 있고 시중에는 네. 특례시가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법적 명칭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3월이든 2020년 5월 달에는 이제 21대 국회 시작한 이후에 법도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 전에는 100만 이상 된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로 두겠다고 했고 지금 2020년 5월 정부 입법 예고안에는 50만 이상의 도시든 도시 중에 뭐 이제 뭐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정하겠다. 정부가 지정하겠다고 해가지고 50만 이상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예, 근데 그 법의 내용은 뭐 뭘 더 주겠다 그건 아니고 법적 네. 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겠다 그거 딱 하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 아니 이 질문까지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은지를 두고 사실은 뭐 변하는 거 사실상 없다. 뭐 이름만 바뀌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아니다.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부터 인사까지 또 권한의 특례까지 많다. 뭐가 바뀌는 겁니까? 자, 네. 저도 혼자 곰곰이 생각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크게 얘기할까? 보니까 전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 창원 그러니까 이미 100만 특례를 받고 있는데도 특례시란 법적 명칭을 달라는 거예요. 네. 되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저기는 도대체 바뀌는 게 없는데 뭐가 바뀌는 거지?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보니까 막 특례시가 되면 대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단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특례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수원이나 창원 같은 데는 그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례시가 이제 법적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은 정부로서도 법적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더 되겠다, 재정 이양이 더 되겠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기대권이 있는 거죠. 기대권이 생겨난다고.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요. 네. 다만 이제 거기는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이미 장사를 충분히 했죠. 특례시 하면서 이미 어떻게 보면 법안에서 이미 특례시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네. 통과가 될 거예요. 100만 이상 도시는. 이미 그러면서 특례시가 되면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미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지자체장의 업적이 되겠죠. 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전주 같은 경우 50만 이상 도시인데 100만 특례를 받게 되니까 도시의 이상이 50만에서 100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혜택 뭐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기존에 100만 특례를 못 받다가 받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되냐 보면은 뭐 기관 더 설치하고 정무 부시장 하나 더 둘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관만 커지는 거예요. 과연 이거 가지고 네. 도대체 어떠한 실질적 혜택이 있냐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알겠습니다. 특례시의 의미 사실 좀 명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좀 길게 우리 최영원 변호사께 좀 여쭤봤는데 호상진 부조관은 이 특례시 논의 좀 예. 방금 들으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인구 50만이 됐든 100만 이상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언제까지 5대5까지 조정을 해서 지방 재정을 충분히 권한을 줄 것이냐. 돈줄을 줘야지만 자율성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있어야지 특례시라는 것은 앞서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빚 좋은 개살구고 그냥 자치단체장 현재 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그런 논의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이 되면 지자체, 광역지자체와 이제 특례시가 된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거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가 특례시가 지정이 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권한이 이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각종 규제의 어떤 혜택을 좀 본다든지 그런다라면은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나 이쪽에 있는 인구들이 전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죠. 좀 더 투자처를 찾고 이제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례시가 된 시와 나머지 시군 간의 갈등. 예. 네. 그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권한 배분도 좀 그러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이 배분되는 부분도 있고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사무라는 게 국가 사무가 있고 지방 사무가 있어요. 그럼 지방 사무는 다 똑같아요. 전국이 뭐 특례시든 떠나서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 사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지방 분권을 위해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면 다 지방 사무가 되는 거니까 특례시라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도와 시의 문제예요. 도와 시에 특례시가 됐을 때 도의 권한을 시가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부분의 권한을 특례시에게 준다고 한다면은 도는 사실은 특례시와는 좀 별개의 영역이 되는 거죠. 네. 도의 어떠한 행정 권한은 급격히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례시 문제를 두고는 경기와 수원 아니면은 충북과 청주 간의 갈등이 생겨요. 왜 특례시냐? 그럼 특례군을 만들어라. 원래 약한 데가 더 지금 인구 적은 데가 더 문제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근데 네. 사실은 얘기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특례시에 대해서 약간 장사를 좀 잘해가지고 마치 특례시가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막으면은 역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 갈등 그러니까 자체가 안 생기는 거. 첫 번째 갈등이 그거고 두 번째 갈등은 재정특례 100만 이상의 재정특례라고 하는 건 도교부세예요.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도세가 있는데 도세에서 10%를 더 특례시도 100만 특례를 더 주겠다는 게 지금 이미 지방분권 특별법에 있는 게 그 도교부세 특례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도교부세라는 거는 우리 14개 시군에 들어가는 어떠한 교부세의 얘기인데 전주시가 더 가져가는 거예요. 전체 네. 목 중에서 그럼 전주시 몫이 늘어난다. 13개 네. 시군의 몫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시군이 반대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주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오는 재원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군 전체적으로도 이득이다, 윈윈이다
좀 김수수 시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왜 커지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왜 커지는지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안 커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까 기대권이죠. 기대권 정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주시와 나머지 시군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좀 있다. 있을 예. 수 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좀 하신 예,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이 권한을 두고서도 일정하게 좀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만 앞서 네.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우리 도에 특례시가 하나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반대할 예, 수는 없는 그것은 섣불리 상황이다. 반대할 수 없다. 네. 네. 아니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나 대한방지 부지 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깁니까? 글쎄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지는 한번 더 그런 건 연구를 해봐야 없습니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네. 찾아봤어요. 또 질문지에 이걸 써놓으시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가 생길까. 근데 이미 종합경기장 끝났어요. 원래 네. 종합경기장에서는 행정부 투용자 심사의 요청권이 전라북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해줬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미 이제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꿔서 투용자 심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네. 종합경기장은 더 얘기가 할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대한방직. 그 대한방직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 수요 토지가 거기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제 그 권한 행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가 있는데 네. 소유권 이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속 거기에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사의 권한 문제 여기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 별로 없고 특별히 그런 건 없다. 이미 50만 네. 특례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권한은 전주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바뀔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 또 특례군 문제에다가 나오잖아요. 특례군은 좀 특례군은 해야 된다고 조금 보세요? 저는 특례군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오히려 특례시보다 특례군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뭐 3만 이하 정도 되는 그런 데는 실질적 재정 자립도가 아주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히려 좀 더 특별한 어떤 그 특권을 좀 줘야 된다. 그 특례군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법적인 보장이 좀 뒷받침이 돼야죠. 사실은 네, 아주 오히려 구체적인 게 그렇죠. 없는 예, 상황이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막연하게 특례시다, 특례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길 것처럼 좀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두 분 뭐 말씀 들어보니까 특례시 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네요. 아, 부정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말씀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하셔놓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또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제 90년도 초반에 전주시 인구가 50만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때 50만이 넘었으면 울산, 지금 광역시가 된 울산까지 포함해서 한 5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전주는 광역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 시절 후보는 광역시 지정을 하겠다고까지 공약사항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전주시를 광역시로 만들겠다. 그때 55만 뭐 60만이 채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주시는 우리를 광역시로 만들어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광역시가 우리가 흔히 100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만이라는 요건은 법에 안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줘라. 우리는 항상 광역시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특례시도 안 된다고 하고 특례시라도 좀 해줄 수 없겠냐.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고 지금 우리의 밑바닥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미천인 거죠. 그래도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광역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게 지나친 우리 도민이나 우리 전주 시민의 어떤 그동안에 조금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어떻게 뭐라도 좀 좀-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글쎄요. 저는 네. 이제 특례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법을 통해서 광역시를 한다거나 아예 애시당초에 광역시가 안 되면은 그냥 저는 뭐 특례시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분 다 광역시로 차라리 근데 광역시를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네. 뭐냐면 180만 인구 중에서 70만 100만이 광역시로 별도의 행정구역이 된다면은 나머지 또 시군이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광역권 설정과 광역권이 설정되는 건 사실 호남에서도 예산 배분을 할 때
우리 도지사 하나랑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 음. 3명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3개 중에 하나를 받는 건데 전주시에 네. 광역경이 설정되면 2대2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달라져요. 사실 광역구에 설정되는 것과 특례시는 뭐 10점 대 90점의 차이인 거예요. 10대 9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네. 비등비등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보좌관 전주시 특례시 추진의 명과 암. 네, 그 정말 도움이 되긴 되는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